네, 메르스 확진 환자 10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신 것처럼 메르스 괴담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르스 의심 환자가 중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뒤늦게서야 확진 환자로 판명나면서 메르스에 대한 부실한 국가 방역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 연합뉴스TV 김주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중국으로 출국한 의심 환자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진 환자가 10명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의심 환자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의심 환자가 몇 명이다, 이러한 이제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127명이 격리돼서 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부 당국은 현재까지 그 격리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확진 환자가 10명이나 증가했다는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의심 환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지금 의심 환자가 중국으로 출국을 한 건데요. 보건당국의 검사망을 이 감시망이 어떻게 얼마나 소홀했으면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의식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크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제 40대 남성은 세 번째 환자의 아들이고 네 번째 환자의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을 때 그 첫 번째 환자로부터 이제 감염됐다, 이렇게 보건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환자가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라는 것이 알려졌고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누나까지도 확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의료적인 상식이 없어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의료 당국에 그렇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도 이 남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일에 걸쳐서 멀쩡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좀 여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요. 그 11일 사이에요? 네, 11일 사이에. 근데 발열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그 메르스 환자가 있는 그 가족의 일원이다, 이런 걸 밝히지 않았고 뒤늦게 의료진에게 말을 했고, 그런데 의료진은 또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되는데도 이 남성이 중국 출장을 가야 한다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이거를 보건당국에 이제 알렸습니다.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보건당국, 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본부가 좀 너무 안이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남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환자와 네 번째 환자가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좀 더 그 가족의 일원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밀접 접촉자 대상에서 빠뜨렸다는 것은 정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네, 관리 체계가 진짜 부실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 방역망에 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 확진 환자 비행기 탄 근접 탑승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찾아내서 또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외교적 마찰까지 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확진 환자가 판정이 돼서 이제 승무원과 또 이제 카운터를 담당했던 직원 그리고 일부 승객들이 지금 격리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여객기는 26일 오전 10시에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요. 그리고 12시 50분, 낮 12시 50분에 홍콩에 도착을 했는데 아시아나 항공, 해당 여객기 아시아나 항공은 27일 밤에서야 그 메르스로 의심되는 환자가 탑승을 했다는 것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객기에는 한국인 80명, 중국인 73명을 비롯해서 이제 승객 158명, 그리고 이제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6명이 탑승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일 밤에야 이 여객기는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여객기 그리고 승무원들이 다른 승객들과 접촉했을 수 있다는 그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 이 남성이 탔던 여객기는 같은 날 오후에 이제 다른 승객을 싣고서 인천으로 되돌아왔고 또 이 해당 여객기는
이제 중국으로 또 이제 투입됐다 이렇게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승무원들은 홍콩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27일 날 인천행 귀국편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승객들과 접촉이 이루어진 셈이죠. 그리고 한편 이제 이 여객기에는 중국인 73명이 탑승돼 있고 현재 중국에 우리 이제 확진 환자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탑승했던 중국인들 가운데서 감염이 됐다면 이건 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네, 이 감염자가 국내외 돌아다니면서 지금 접촉한 사람 수만 좋게 들어도 100명이 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어떻게 일이 변질이 될지 좀 걱정스러운데 네.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네. 메르스를 의심해봐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기본적인 네. 뭐 발열 증상이라든지 고열 증상 얘기 나온 게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집안에 이제 체온계를 하나씩 구비하면 좋은데요. 네. 37.5도 이상이 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면 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둘 게 혹시 내가 내 주변 사람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좀 내가 머물렀는데 그런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의료기관, 응급실을 방문해서 자신의 중동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고 내 가족이나 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다나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의료진이 그 40대 남성이 분명히 자신의 가족이 메르스 환자라는 것을 말을 네. 했는데도 뒤늦게 중국을 이제 출국한 후에서야 말을 네. 했잖아요. 출국한 것 자체가 지금 네,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는데 부분입니다. 그 네. 의료진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어떠한 그런 의심이 되는데 의료진에게 말을 했는데 이 의료진이 과연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는지도 분명히 한번 짚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내 메르스 환자가 10명이고 2차 네. 감염자가 9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내 첫 환자 1명이 9명을 지금 전파시킨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슈퍼 전파자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네. 어떤 부분이에요? 슈퍼 전파자 좀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의학계에서 이 슈퍼 전파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스가 유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보통 의료진들이 한 명이 8명을 동시에 이제 감염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을 슈퍼 전파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메르스가 한 명이 현재까지 9명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전 그 사례를 좀 비교해 보면 네.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슈퍼 전파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변종을 일으키거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좀 더 많은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3차 우리 전염이라고 들어봤죠. 3차 네. 감염. 1차 환자가 이제 첫 환자가 2차에게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염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그렇죠. 3차 예. 전염인데 그렇다면 3차 전염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 메르스라는 것은 한 명이 첫 환자가 0.7명 무려 한 명이 되지 않는 그런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명이 9명을 전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첫 환자가 11일에 첫 증상을 나타냈고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남자가 호흡곤란을 느꼈습니다. 심한 폐렴과 같은 증상을 일으켰는데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바이러스가 심하게 좀 혹시나 전파되는 변종을 것이 되지 않을까 아닐지. 이런 변이 우려가 가능성에 대해서요? 변이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고 또 2차 감염자들이 이 시기에 그러니까 한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최소 1시간에서 어떤 분들은 많게는 4시간가량 그 1차 접촉자와 환자와 같이 있었다는 게 이제 네.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 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환자 본인이 내가 뭐 중동 국가에 다녀온 전력이 있다 아니면 네. 환자 접촉하는 좀 근처에 있었다 네. 또 사실 가능성을 알고 신고를 해야 좀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도 이제 속수무책으로 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입장이기도 하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이 환자가 어디에 있었고 뭐 비행기를 통해서 어떤 공항에서부터 사실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와도 그렇죠. 그것조차 의심할 수 있는 예.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대책만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법을 찾아봤더니 네. 이런 감염 의심자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네.
격리를 거부하면 한 벌금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문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타인의 생명,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너무 좀 이 법 조항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보건당국이 좀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좀 대책을 내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미비하죠. 네. 불안감이 이렇게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전문가들 견해는 네.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첫 환자가 나타났을 때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많은 국내 그 권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처음엔 그랬어요. 너무 김 기자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거는 원래 감염이 한 명당 뭐 0.7명이고 보건당국이 1차 첫 환자만 잘한다면 이거는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다. 0.7명이요. 네. 지금 한 명당 9명이 감염된 명인데. 거잖아요. 근데 여기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러한 방증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부 당국이 안이하게 대응을 했으면 한 명당 0.7명이 되어야 되는데 몇 배예요? 9명, 예. 9배가 넘게 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지금은 이제 3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많은 고민이 되는 거는 정부는 좀 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개인들은 좀 너무 지나친 걱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그런 개인 예방 체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됐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와 접촉을 했다면 빨리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고 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정말 손을 자주 씻거나 양치질을 자주 하고 또 이제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어린 아이나 또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 위생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서 네. 보도를 해드렸지만 SNS에서 뭐 괴담 근거 없는 네. 얘기를 많이 퍼지다 보니까 네. 지나친 우려 자제라 하지만 사실 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네. 메르스에 대해서 국민들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좀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저도 의료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지금 네.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괴담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괴담은 괴담일 뿐이고요. 지금 해당 그 의료기관이 이런 괴담 때문에 정말 돌봐야 할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은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37.5도 이상의 발열이 나타나거나 기침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호흡이 힘들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고 중동 지역 여행을 했거나 아니면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서 그 사실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부주의함, 어떠한 이기심이 나의 건강, 나아가 네. 나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건강,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정말 후진적인 대응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조금 더 지혜롭게 네네. 그런 개인 위생을 잘 갖추고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서 빨리빨리 신고할 부분은 신고하고 대처하는 그런 선진적인 의식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관리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문제지만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아니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아니야 네. 생각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온도계 꼭 있어야겠죠. 반드시 체크를 체온계. 하셔야겠습니다. 네, 체온계 하나 꼭 구입을 하시고 네. 좀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마스크 착용이나 네.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좀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의 김지수 의료 전문 기자와 함께 메르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